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양반의 기계가 살아 숨쉬는 고장, 안동의 어느 유서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낙동강가에 연분홍 벚꽃이 솜사탕처럼 피어오르던 따스한 봄날이었지요. 다나야, 강가에 벚꽃이 피었을 때가 되지 않았니? 예, 아씨. 지금쯤이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채비를 서두르자꾸나. 어서 그 아름다운 꽃 구경을 가고 싶구나. 예, 아씨.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명망 높은 김판서 댁의 외동딸인 서연아 씨는 만개한 벚꽃을 떠올리자 소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몽종 다나와 함께 강가로 꽃 구경을 나섰습니다. 어머나, 보아라 다나야. 벚꽃이 구름처럼 피었구나. 참으로 아름답도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씨. 올해는 유난히 더 탐스럽게 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꿈길을 걷는 듯 벚꽃길을 거닐며 봄의 정취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수려한 외모로 이름난 최진사댁 아들 최민준 도령이 그의 벗과 함께 그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야, 벗아.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지 않은가? 하늘도 푸르고 꽃도 만발하였으니. 그러게나 말일세. 이리날이 화창하니 강가에 사람이 많기도 하구나. 그 순간 서연아 씨는 민준 도령의 훤칠한 모습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그에게로 쏟아지는 듯했지요. 속마음, 어머. 어찌 저리도 그림같이 잘생긴 도령이 다 있단 말인가. 아씨, 저 도령은 최진사댁의 둘째 아드님이신 민준 도령이십니다. 사내를 보고 이리 가슴이 뛰어보긴 처음이야.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구나. 아씨, 저 도령님을 마음에 두신 것이옵니까? 나도 모르겠다. 허나 이 설렘은 분명 그런 것이겠지? 아씨, 하지만 저 도령님을 연모하는 아가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소문으로는 호색한이라는 말도 있사옵니다. 밤낮으로 기방을 드나드신다고 하더이다. 하지만 다나의 걱정 어린 말은 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져가는 민준 도령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아 씨는 온통 민준 도령 생각뿐이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을 그리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아씨, 이러다 정말 큰 병 나시겠습니다. 그분을 다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구나. 다나야,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니? 그렇다면 아씨의 마음을 담아 쪽지를 한번 적어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보아 도령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리 해줄 수 있겠느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써서 다나에게 건넸습니다. 다나는 아씨의 쪽지를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민준 도령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다나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마침 민준 도령의 벗인 강지훈 도령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 최민준 도령님의 벗이 맞으신지요? 그렇소만, 리신지. 저희 아씨께서 이 쪽지를 민준 도령님께 꼭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부디 제 대신 이 쪽지를 전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시오. 이리 주시오. 내가 틀림없이 전해주리다. 강지훈 도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나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미소에 다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헌데, 어디 편찮으시오. 안색이 몹시 붉어 보이는구려. 다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허참, 별일이 다 있구나. 지훈 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쪽지를 소매에 넣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다나는 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속마음, 내 심장이 어찌 이리 뛰는 것이지? 이 설레는 마음은 대체 생전 처음 겪는 설렘에 다나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속마음, 그 미소. 분명 나를 향한 미소였어. 어찌 그리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울까?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가슴을 진정시킨 다나는 아씨가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쪽지는 잘 전달하였느냐? 예, 아씨. 마침 강가에서 배웠던 민준 도령의 벗, 강지훈 도령님께 전달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에 서연 아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민준 도령이 내 쪽지를 보고 뭐라 생각할까? 아,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데 문득 지훈 도령의 미소가 떠오른 다나의 얼굴 또한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지훈 도령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런데 너는 어디 아픈 것이냐? 왜 이리 얼굴이 붉으냐? 아씨야말로 얼굴에 홍조가 가득하신데요. 아씨와 몸종은 각기 다른 도령을 마음에 품고 붉어진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민준 도령에게서 아무런 기별이 없자 애가 탄 서연이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다나야, 아직도 민준 도령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느냐? 예, 아씨.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그리 걱정되시면 제가 지훈 도령님을 찾아가 한번 여쭈어 볼까요? 다나는 지훈 도령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자청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이리 기별이 없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어서 다녀오너라. 예, 아씨.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다나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아씨 몰래 훔친 화장품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지훈 도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다다르자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하며 강지훈 도령님, 안에 계시옵니까? 다나의 목소리에 지훈 도령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대는 지난번 그 처자가 아니오. 어찌 내 집을 알고 찾아왔소? 아, 그야 마음에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방금 마음에 있다 하였소? 아, 아니, 그게 아니오라. 저희 아씨께서 보내신 쪽지를 민준 도령님께 잘 전하셨는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염려 마시오. 민준이가 그 쪽지를 보고 글솜씨가 귀엽다며 조만간 기별을 한다 하였소이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아씨께서 무척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공부를 해야 해서 이만 들어가 보겠소. 잠시만요. 내게 더 할 말이 남은 것이오. 혹, 도령님께서는 어떤 여인을 좋아하시는지요? 그건 왜 묻는 것이오? 혹 중매라도 서려는 것이오. 아, 아닙니다. 그저 저희 아씨께서 혹여 물어보실까 하여 미리 알아두려는 것뿐입니다. 준비성이 철저하구려. 나는 아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소.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오. 그 말만을 남기고 지훈 도령은 매정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나는 닫힌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지훈 도령이 뭐라더냐? 민준 도령께서 아씨의 글을 보고 귀엽다 하시며 머지않아 곧 기별을 주신다 하였답니다. 오, 정말이냐? 정말 민준 도령이 그리 말했단 말이냐? 예, 아씨. 지훈 도령께서 틀림없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물러가 있거라. 다나가 나가자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처럼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귀엽다고 했다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한편 그 시각 한 기생집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최민준 도령이 앉아 있었지요. 하,
여인들이 나만 보면 사족을 못 쓰니 내 복이 과연 임금님보다 못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긴 자네 얼굴이면 과거 시험도 다 필요 없지. 듣자 하니 저 콧대 높은 김판서 댁 아가씨도 자네에게 연서를 보냈다며. 아, 서연아 씨 말인가? 쪽지 긁기가 참으로 애틋하더군. 하지만 여인의 그리움이란 봄꽃처럼 쉬이지는 법이지. 자, 술이나 마시자고. 그 말에 선비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담벼락 뒤에서 우연히 다나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안다라는 아씨 때문에 직접 기방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아씨의 애타는 마음을 가볍게 희롱하는 소리가 똑똑히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속마음, 세상에. 아씨의 진심을 저리도 가볍게 여기다니. 그 순간 다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별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씨가 너무도 안쓰러웠지요. 하지만 차마 이 사실을 그대로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집으로 돌아온 다나를 보고 서연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다나야, 혹 민준 도령을 보았느냐? 뵙지 못하였습니다. 기방에 안이 계신 것으로 보아 아마 댁에서 공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민준 도령께서 나를 생각해서라도 방탕한 생활을 자제하고 공부하시는 것이겠지? 서연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나는 그런 아씨를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방에서 민준 도령이 한 마리 귓가에 맴돌았지요. 속마음, 불쌍한 우리 아씨. 저런 자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실까? 그런데 그 순간 다나의 머릿속에 강지훈 도령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준 도령과 달리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지요. 속마음, 아씨께서는 저런 바람둥이를 나는 이리도 진중하신 분을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아버지 김판서는 사랑채에서 딸의 혼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최민준이라는 아이는 어떤 인물이더냐? 나으리, 그 자는 인물은 출중하나 허구한 날 기방이나 드나들며 여인들 치마폭에 묻혀 산다고 하옵니다. 쯧쯧, 못된 버릇만 배웠구나. 과거 준비는 어찌하고 있더냐? 가문 배경만 믿고 공부는 담을 쌓고 지낸다 하옵니다. 그렇단 말이냐? 듣던 것보다 더한 망나니로구나. 그렇다면 그 버디라는 강지훈이라는 자는 어떠하더냐? 그 자는 비록 가문이 몰락하였으나 꿋꿋하게 과거를 통해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다 하옵니다.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지내신 명문가의 후손이라 하더이다. 핏줄이 그러하니 그릇이 다르겠지. 인품은 어떠하다더냐?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더이다. 예에 바르고 성품이 강직하다고 하옵니다. 어허,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면 장래를 보았을 때 최도령보다는 강도령이 내 사윗감으로 훨씬 낫겠구나. 소인의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좋다. 그럼 서연이의 혼처는 강지훈 도령으로 정하고 서둘러 혼사를 준비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서연의 신랑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 도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나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님께서 내 혼처를 강도령으로 정하셨단다. 아씨께서는 강도령님이 싫으시옵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 내 마음은 이미 민준 도령께 가 있단 말이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내와 혼인을 하란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다나는 우는 아씨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씨와 혼인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아씨는 아씨대로, 다나는 다나대로 엇갈린 운명 앞에서 서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씨, 나으리께 아씨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아버지의 성정을 내가 몰라서 그러느냐? 혼인만큼은 가문의 장래가 우선이니 내 마른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서연아 씨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무렵 강지훈 도령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속마음,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가문을 일으키고 홀로 계신 어머님께 영광을 안겨드려야 해. 다나는 담벼락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씨의 낭군이 될 사람이었기에 혼인 전에 실컷 눈에 담아두고 싶었지요. 속마음, 저분이라면 분명 아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아씨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걸까? 속마음, 그리고 나는 왜 이리도 가슴이 아픈 것일까? 혼사가 확정되자 김판서 댁은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온갖 비단과 혼수품이 들어오고 잔치 준비로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서연아 씨는 곱게 단장한 얼굴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야, 혼례날이 가까워질수록 내 가슴은 더 미어지는구나. 민준 도령은 내 마음을 알고는 있을까? 아씨. 저도 아씨의 혼사가 다가올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다나는 심부름으로 지훈 도령의 집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안에 계시옵니까? 아, 또 그대인가? 아씨 댁에서 보낸 것이오. 옛 혼례에 쓰일 비단과 혼수 목록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성실하구려. 아씨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가상하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짧은 칭찬 한마디에도 다나의 가슴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아 씨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민준 도령을 그리워했습니다. 다나야, 만일 내일 내가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 들어가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씨, 강 도령님은 성품이 곧고 마음이 바르신 분입니다. 아씨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것입니다. 허나 내 마음이 민준 도령께 가 있는데 몸만 지훈 도령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을 것 같구나. 그리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안은 잔치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서연아 씨는 고운 화롯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 도령은 당당하게 예를 다했지만 서연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다나는 신부 서연을 부축해 신방으로 들였습니다. 아씨, 많이 긴장되시지요? 이럴 땐 술 한 잔이 약이 될 것입니다. 다나는 아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잔을 받아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 잔만 더 다오. 아씨, 너무 많이 드시면 신랑이 오기도 전에 취하실 것입니다. 한 잔 더 따르거라. 아씨, 그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밤을 견딜 수가 없다. 어서 잔을 채우거라. 한편 지훈 도령은 늦은 밤까지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내 사위가 되었네. 부디 내 딸 서연이를 잘 부탁하네. 예,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께 인사를 모두 마친 지훈 도령은 드디어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지요. 오래 기다렸소, 부인. 신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긴장이 되셨소? 먼저 술잔을 비우셨구려. 지훈 도령이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기려 할 때 신부의 입에서 딱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불. 아, 불을 끄란 말이오. 알겠소. 내 불부터 끄고 오리다. 지훈 도령이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겼고
두 사람만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에서 깬 지훈 도령은 옆에 누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아 씨가 아닌 몸종 다나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서연 낭자는 어디 가고 당신이 어찌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오? 무릎을 꿇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령님. 아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지훈 도령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씨가 민준 도령을 연모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서연 낭자는 어디로 갔소? 아씨께서는 최민준 도령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시기 전에 낭자가 돌아와야 할 텐데 큰일이요. 아마 돌아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준 도령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하셨습니다. 저런. 그렇다면 정말 더 큰일이군. 한편 그 시각 최민준 도령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기생집에서 나왔습니다. 도령님.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서연 낭자 아니시오. 신방에 있어야 할 분께서 어찌하여 이곳... 도령님이 너무나 그리워 어젯밤 도망쳐 나왔습니다. 뭐요? 도망쳐 나왔다고. 제정신이오.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요? 민준 도령은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요. 어서 따라오시오.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두 가문은 척을 지게 될 것이오. 싫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세요. 그리 되면 우리 두 집안은 철천지원수가 될 것이오. 절대 그럴 수는 없소이다. 민준 도령은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억지로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딸의 모습을 본 김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누가 볼세라 얼른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서연은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정령 생각이 있는 아이냐?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아이고, 뒷목이야.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김판서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님께 내가 좀 뵙자고 전해주게. 그날 오후 김판서는 최 진사의 집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아이들의 인연은 따로 있었던 모양이오. 우리 두 집안끼리 사돈을 맺는 것은 어떻겠소? 최 진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조정에 힘이 있는 김판서 가문과 사돈을 맺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소. 그리 합시다. 혼례만 올렸을 뿐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소이다. 그렇게 서연과 민준의 혼사가 새롭게 정해졌습니다. 서연아, 최 도령과의 혼인을 합해 보았다. 혼례는 내년에 치를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정말이옵니까,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김판서는 강지훈 도령을 불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도령, 철없는 내 딸을 이해해 주시게. 사죄하는 의미로 자네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내가 대겠네. 그리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파혼이 결정되고 다나는 다시 서연아 씨의 몸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 도령은 다시 과거 공부에만 집중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지훈 도령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가 돌아올 때는 아주 큰 행렬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그의 머리에는
장원급제자에게 주어지는 어사화가 씌워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왔구만. 그런데 멀찍이서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나였지요. 그녀는 당당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의 금의 환양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속마음, 도령님.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첫날 밤, 단 한 번의 인연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지요. 배를 쓰다듬으며 보고 있니, 아가야?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김판서 댁에서는 지훈도령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가 사흘 동안이나 열렸습니다. 별채의 방에서는 문틈 사이로 두 여인이 지훈도령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나야, 이제 강도령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니? 아닙니다. 아씨. 도령께서 아시면 가슴만 아프실 것입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의 앞길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 않니? 혼자 키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도령님께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김판서 댁에서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나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것이지요. 아이고, 고추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네. 아이는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다나야. 강도령을 꼭 빼닮았구나.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던 어느 날, 다나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데 밖에서 서연아 씨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나야, 어서 나와 보렴. 누가 왔느니라. 다나가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강지훈 도령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령님께서 이곳은 어찌? 다 들었소. 내 아이를 낳았다고. 어서 들어가 내 아이 좀 한번 봅시다. 지훈 도령은 방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이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허허, 이놈 참 실하게 생겼다. 아이를 안고 한참이나 좋아하던 지훈 도령이 다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나 낭자, 짐을 챙기시오. 앞으로 우리는 한양으로 갈 것이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에 내가 형조의 배정받아 한양에 거처도 마련해 두었소. 우리는 이미 혼례를 올린 것이나 진배없으니 한양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말에 다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나, 잘 되었구나. 이제 보니 강도령님, 참말로 멋진 사내로다. 호호. 그렇게 지훈 도령은 다나와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해 여름, 서연아 씨는 그토록 원하던 최민준 도령과 혼인을 했습니다. 민준 도령도 서연아 씨의 진심을 알고는 기방 출입을 끊고 그녀에게만 충실했지요. 그렇게 두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각자 자신이 진정으로